오늘은요, 성범죄로 갑자기 신고한다는 상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5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무리한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추궁하면서 인정하고 사과하면 신고하지 않을게 라고 회유를 하더라도 절대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날의 사실관계로 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전화통화를 했을 때도 녹음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기시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좀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이거 신고하면 너 시형 산다는데 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면서 내가 주변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3천만 원은 보내야 된다는데 이러면서 뭔가 금전을 요구하는 뉘앙스의 요청을 할 때 이거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통화를 녹음을 한다든지, 만약 그게 바로 불가능하다면 일단은 전화를 마무리하시고 문자로 영희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합의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략 생각하는 금액이 있어? 이런 식으로 혹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무고의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전을 요구하는 거에 응해라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무리하게 성범죄를 주장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 이거는 허위 고소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를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놓는다든지 금전 목적임을 암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범죄로 신고했다라고 할 때는요,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고소장이 들어왔는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세요. 그래서 나한테 접수된 고소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 걸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사건이 접수해서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 서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상대가 거짓말로 나에게 이런 압박을 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신고나 고소장을 접수했는지를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가서 혹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일단 네 번째는요, 범행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이제 성범죄가 문제되는 상황이 피해자건 가해자건 술을 한잔 하시는 상태에서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범행 현장으로 가세요. 1차를 갔던 장소부터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쭉 가보는 거예요. 가서 그냥 보고만 오는 게 아니라 현장 사진도 찍고 그때 계셨던 사장님이나 종업원을 만나서 그때 본인의 기억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상대방이 제가 하지도 않은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는 이런 말 하고 있어서 그런데 혹시 CCTV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보여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이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 데리고 오는 거 아니면 나 못해, 이런 사장님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사장님, 그러면 제가 변호사 통해서 이제 법원에 이런 허가 결정문 같은 거 받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요 CCTV 좀 잘 보존해 주세요 라고 그 현장을 1차, 2차, 3차 갔던 곳을 순차 가서 CCTV나 또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누가 있는지, 왜냐면 추후에 그 사람이 나의 목격자나 참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만약 가능하시면 녹음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각각 현장마다 이 CCTV가 있다면 그 CCTV를 보존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청만 해놓으시면 실제 이후에 고소장에 들어왔을 때 변호사가 증거보전이라는 걸 우리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보전 청구를 할 경우에 법원에서 해당 CCTV는 이 사건의 CCTV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CCTV 보관자, 이 법원으로 그 CCTV 제출하세요 라는 명령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제출을 하죠, 법원에.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변호사 복사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존이 되어야 그런 것들에 대한 제출 명령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행 경로에 따라서 목격자 확인하고 CCTV 보존 요청 반드시 하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피해자와의 대화를 할지 피해자와의 스킨십이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A4 용지를 딱 꺼내세요.
꺼내서 그날 피해자랑 만난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굉장히 상세히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변호사를 상담하기 전에도 상담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실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만 하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다 보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범행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내가 기억나는 대로 생생하게 적어 놓으시면 이후에 경찰 조사 준비를 할 때도 이 생생했던 기억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우리가 조사 준비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거든요. 또 변호사 상담 전에도 한두 장 정도 정리한 서류를 먼저 변호사한테 보내주면 변호사가 먼저 쭉 읽고 의뢰인이 실제로 오면 상담 때 이거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고 체크를 먼저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담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A4 용지를 꺼내서 그날 당시에 피해자를 만난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해 본다. 이게 마지막 꿀팁이었습니다. 오늘은요,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라는 상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총 5가지 5분 안에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